순열 대표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np 이 값이 5n이 되는 n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얘네들 경우의 수 np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n 곱하기 n-1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됐다는 뜻이겠죠. 이게 얼마? 5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n에 관한 2차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n제곱 마이너스 n은 5n이고요. 자, 넘겨주면 n제곱 마이너스 6n이 0이니까 인수분해까지 이쁘게 해주면 n값은 0 또는 6이었구나 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 요거죠. 표현 자체가, 정의 자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상은 선택을 하는 개수보다 더 많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6개만 가능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은 43,200이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써보죠. 5pr이라는 건 5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쭉쭉 해서 어디까지? 얘네들이 r개가 되는 것까지. 그쵸? 자,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렇게 그냥 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6팩토리얼을 곱했다라는 건데, 자, 뭐 6팩토리얼은 지금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겁니까? 6까지 이렇게 곱한 거겠죠? 뭐 써보죠, 다 이렇게. 5, 6. 자, 이게 얼마가 됩니까? 43,200이다.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부터 6까지 곱하면 얼마냐? 2, 6, 24, 120, 120에 6까지 곱하면 720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5pr이 얼마란 뜻입니까? 이거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됩니까? 이거 얘네들 나눠주면 0 하나 더 붙이고 6이네요. 그럼 60이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몇 개를 골랐을 때 60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사실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찍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각을 이제 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자, 5 곱하기 하나 깎아서 몇 개? 4개 곱하기 얼마? 3. 자, 느낌 왔죠? 여기까지 곱하면 60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이 숫자가 3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몇 개이니까 이게 3개니까 3개라서 이 숫자가 요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죠?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개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이 3입니다.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3번. 자, 얘네들 비례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당연히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 주시면 5 곱하기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3은 12 곱하기 n 퍼뮤테이션 3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을 당연히 기호로 우리가 쫙 풀어서 쓰게 되면요, 5 곱하기, 자, 얘네는 n 플러스 2부터 출발해서 몇 개? 3개를 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리고 n까지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너희는 12 곱하기, 자, n에서 출발해서 n, 그래 하나 깎으니까 n-1, n-2가 돼서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3개까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우리가 이렇게 n을 지워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n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5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요. 12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변으로 몰아주는 게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우변으로 몰아주면 7n 15에서 마이너스 30이 보면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51n 그리고 10을 넘기면 14만 요렇게 남나요? 자,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7, 1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2, 7이죠? 요렇게 부호는 전부 다 마이너스. 그래서 7n-2에
n-7은 0.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n 값은 7분의 2 또는 7이었다. 계산됐네요. 자, 근데 당연히 n은요, 자연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2분의 7개, 뭐 7분의 2개 이런 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누구만 7개만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의 제 9번입니다. 자, 첫 번째,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실제로 우리가 이걸 순열로 기호로 나타낸다면 5명의 학생 중에서 이거 전부 다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5명을 다 세웠다. 즉 5P5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걸 우리는 계승, 즉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5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쭉쭉쭉 다 곱해주면 120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자,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우리가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5P3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숫자가 3개가 될 때까지 곱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60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대표 1명, 부대표 1명이라는 대표, 부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뽑는 대상이 지금 직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2명을 뽑더라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A, B, C, D, E 이렇게 5명에서 A, B를 뽑을 거예요. 근데 자, A를 뽑고 B를 나중에 뽑는 거하고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는 게 다른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하게 누구의 개념? 순열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쵸? 먼저 뽑는 거를 우리가 대표로 잡고 나중에 뽑는 거를 부대표로 잡았을 때, 그죠?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순열의 경우의 수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5P2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5 곱하기 4 모두 몇 가지? 20가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째,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반드시 꼭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는요, 반드시 기술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이냐? 그 이웃하여 세우는 아이들을 꽁꽁 묶어서 세트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번호까지 쓸게요. 남자 4번, 그 다음에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명을 뭐 하시라고? 그냥 묶어버리시라고요. 이렇게.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그럼 마치 우리가 얘네들 7명을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세우는 느낌으로 얘네를 일렬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일렬로 세운다? 뭐예요 이거?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이때 5 팩토리얼이 우리가 이렇게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냐? 자,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얘네들이 꽁꽁 묶여있다 하더라도요, 요 묶여진 세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 여자 3명이 또 일렬로 나열하는, 즉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가 발생하죠. 모두 몇 가지? 3명이 다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접근해서 요거는 120까지, 너희들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그러므로 총 720가지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요. 이웃하여 세운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요렇게 전체, 자, 일단 세트로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트를 만들었을 때 이 전체를 일렬로 만드는 경우의 수에서 요 부분, 세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그죠? 즉,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 요 두 가지를 생각해주고 곱의 법칙으로 계산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자끼리 이웃하여 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의 경우에서는요, 이웃하여 서지 않게 요런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정말로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에 쥐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기술을 하나 쓸 건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이웃하여 세우지 않아야 하는 대상들을 밖으로 다 빼시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대상들을 기둥 역할로 먼저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를 먼저 세운 다음에요. 우리가 이 세운 대상들을 기둥 역할로 사이에 이제 이웃하지 않은 아이들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써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남자 4명 있죠. 남자 4명을 요렇게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4번이죠. 오케이. 자, 얘네들 기둥이라고 생각하세요. 칸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우리가 세우게 될 건데 이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또 카운트 하셔야 돼요. 몇 개의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 바깥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칸막이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제 이 여자 3명을 서로 다른 이 5개의 자리 중에 어떤 3개의 자리에 세울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 2가지 케이스, 즉 남자를 먼저 세운다와 여자를 나머지 세울 수 있는 경우에다가 세워준다. 요거를 우리가 분류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모두 몇 가지?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 그죠? 그 다음에 이 남자들 4명을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어떤 다른 3명을 세운다. 아, 이게 뭡니까? 바로 순열의 개념 5P3의 경우의 수다 이거죠. 당연히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러면 자, 4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4고요. 자,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0 곱하기 24가 되므로 1440까지다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하여 세운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각각 우리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는 지우도록 합니다. 다음에 3번째. 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자,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세운다 라는 거는 상황을 우리가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겁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여자 남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자는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여자를 못 세우고 남자가 온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아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남자를 세운 것과 여자를 세운 것만 우리가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왜? 자리는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남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곱해주면
24 곱하기 6이네요. 그럼 모두 몇 가지입니까? 144가지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트라이앵글이라는 요런 8개의 문자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나중에 오는 경우의 수라는 건, 자, 실제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죠. 뭐 t가 이렇게 맨 앞에 오고요, l이 맨 나중에 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t하고 l을 뺀 몇 개? 6개의 문자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t와 l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겠구나. 몇 가지입니까? 바로 6팩토리얼 가지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720가지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t와 a 사이에 2개 문자. 자,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다 계산하려고 하면 이것도 정말 머리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t와 a 안에 일단 문자를 2개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형태가 요렇게 이거를 묶음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실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그쵸? t하고 a가 서로 지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바꾼 요것도 결국에는 문제를 만족하는 묶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묶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당연히 몇 개의 문자를 제외한 4개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4개의 문자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 묶음, 얘네들을 전체를 먼저 일렬로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을 나열하면 되는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얘네들 이 2개에 누굴 집어넣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TA를 제외한 나머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하여 세울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바로 6P, 2의 순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묶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묶음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2가지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일렬로 쫙 세울 겁니다. 당연히 5가지를 일렬로 세우는 5팩토리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적용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6P는 6 곱하기 5고요. 2 곱한 다음에 5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곱한 거니까 1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60 곱하기 120은 7200이나요? 그죠? 오케이. 7200까지 이렇게 답 나올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왼쪽 끝에 자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자음이 오는 경우,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말은 둘 다 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자음이 오고 또 이렇게 자음이 오는 경우 모두 몇 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주면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 결국 자음이 아닌 건 누구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음이란 얘기예요. 모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상황, 이거가 아닌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모음을 양 끝에 이렇게 세웠을 때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여사건을 통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힌트를 살며시 이렇게 주는 단어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렇게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그쵸? 이 적어도란 말은 여사건과 짝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사건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전체의 경우에서 요 여사건, 즉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자음과 모음인 몇 개입니까? 자음은 T, R,
N, G, L 5개고요. 모음은 I, A, E 해서 3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 당연히 8개니까 일렬로 나열하면 8팩토리얼 요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빼주자? 모음과 모음을 양 끝에 오는 경우. 근데 이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누굴 앞에 세우느냐 누굴 뒤에 세우냐는 다른 경우잖아요. 즉 순서의 개념이 있다. 그러므로 순열의 경우의 수다 해서 서로 다른 3가지 중에 우리가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음 요 친구들 세웠다면 요 가운데 이제 2개를 제외한 몇 가지? 6개를 일렬로 쫙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6개를 또 세우면 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빼주면 된다 하고 요게 바로 6건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경우의 수겠죠? 자, 계산하시면 이 8팩토리얼은요, 와, 숫자가 큽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43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3p2는요 3 곱하기 2 6이고 요거 6팩토리얼은 120 곱하기 6이니까 720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곱하시면 43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곱셈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숫자를 적어 줄게요. 그래서 너희들 계산하시면 36,000가지다 하고 정답을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필수 예제 12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자, 이 친구들 가지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이거 몇 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당연히 자, 이렇게 4자리 만들어주고 우리가 각각 들어올 수 있는 숫자 개수를 한번 얘기해보죠. 자, 이 1000의 자리수는 당연히 0을 제외한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몇 가지? 5가지. 자, 근데 이 1000의 자리수는 0이 올 수 없었지만 나머지부터는 이제 0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0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숫자 썼으니까 이제 0이 다시 들어와서 5가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4가지, 3가지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인 동시 이루어짐으로 당연히 곱셈, 즉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거 몇 가지입니까? 25 곱하기 4는 100, 300가지죠? 그죠? 300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짝수이겠습니다. 자, 이 짝수라는 이 수의 조건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짝수라는 건 다른 건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누구만? 그렇죠. 1의 자리의 수만 짝수가 되면 우리가 짝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의 수가 짝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분류해 보시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당연히 이렇게 1의 자리에 누가 오는 거? 0이 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에 누가 옵니다? 2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의 자리에 누가 와요? 4가 오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숫자가 바로 짝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당연히 0을 제외했기 때문에 와, 이거 완전히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서로 다른 5개에서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여 일렬로 세운다. 그쵸? 몇 개를 선택? 3개를 선택. 완벽히 5p3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고요. 자, 그럼 너희들은 몇 가지냐? 자, 이것도 5p3이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이건 1000의 자리에 0이 올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입니까? 0을 제외하고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4가 경우의 수죠.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또 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요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하고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냐 4가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아닌 다른 수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가지? 48가지 똑같이 2번 케이스하고 경우의 수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얼마입니까? 96이니까 156까지 하고 요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의 배수라는 수의 특징을 조금 아시고 계셔야 우리가 좀 쉽게 이 숫자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4의 배수는 모든 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 10의 자리, 즉 두 개의 수만 살펴보시고 이 두 개의 수가 4의 배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전체는 4의 배수라고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이유는 이 4의 배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4의 배수 중에 100이 있어요. 4 곱하기 25가 100입니다. 그 말은 100의 배수는 다 4의 배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의 배수가 시작되는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황을 분류해보죠. 자, 4의 배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좀 케이스가 많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얘네들을 좀 위로.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 요거 적을 때도 작은 것부터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0, 4. 그죠? 4의 배수.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1, 2, 즉 12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 2보다 크면서 4의 배수인 거 20이죠.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24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32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32보다 큰 4의 배수는 40이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5로 시작되는 게 있죠. 그럼 누굽니까? 52. 어이구, 다 셌습니다. 총 몇 가지? 7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즉, 숫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거예요. 바로 이 0을 포함하고 있느냐 0을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0을 포함했을 때는 당연히 요 자리 두 개에 오는 숫자들이 0이 없기 때문에 이땐 당연히 계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0,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즉 4p 2가 되겠죠. 이런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다라는 요런 셈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0이 아직 사용이 안 돼서 우리가 요 처음에 천의 자릿수에 0을 쓰면 안 되는 이 경우가 4가지라는 걸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하나만 계산해 주시면 여기에 몇 개의 숫자를 써야 됩니까? 3개의 숫자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긴 0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3개의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3 곱하기 3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게 몇 개구나? 4개구나 하고 요렇게 또 분류해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몇 가지입니까? 자, 4b는 4 곱하기 3이고요. 곱하기 3 하면 36가지. 그 다음에 너희들은 9 곱하기 4니까 36가지. 그럼 당연히 이 첫 번째 개수와 두 번째 개수는 합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총 몇 가지구나? 72가지구나 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개의 문자 A, B, C, D, E 이들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최초에 우리가 이 문자를 적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적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은 A, B, C, D,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배열해 주느냐, 이 알파벳 순서를 우리가 바꿀 건데요, 그 바꿀 때 가장 뒤에 오는 숫자를 나중에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요 A를 1, B를 2, 요 다음에 오는 걸 3, 너를 4, 너를 5라고 숫자로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해보면 작은 수에서 시작해서 큰 숫자로 끝나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 다음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1, 2, 3하고 5, 4 이렇게 큰 숫자를 가장 작은 자릿수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다시 써주게 되면 A, B, C, D, E가 아니고 E, D 이렇게 적혀지겠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오는 숫자 마지막은 누가 오겠습니까? 5, 4, 3, 2, 1 가장 큰 숫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알파벳은 E, D, C, B, A 하고 요렇게 적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기하는 이 방식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사전식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굽니까? C, E, B, D, A죠? 이게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C가 맨 앞자리에 왔다는 건 이 C보다 앞에 있는 문자, 즉 A하고 B는 무조건 이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A하고 몰라 4개 이런 건 싹 다 우리가 개수를 세줘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 몰라 그죠? 이것도 전부 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이 C인데 C는 무조건 다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알파벳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온 알파벳 E가 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A 그리고 B 그리고 자 C는 썼으니까요. D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앞에 전부 다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C 그 다음 E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B가 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B보다 앞에 있는 문자 A로 사용할 수 있는 배열은 다 앞에 있다는 얘기.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다 사용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C, E, B로 바뀌겠죠? 그럼 B로 왔을 때 나머지 안 쓴 건 누구예요? A하고 D입니다. 그럼 당연히 A, D. 그리고 나서 C, E, B, D, A가 이렇게 올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이렇게 상황을 분류하셔서 나눠주셔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 4개죠? 4개를 일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이런 게 2개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 이렇게 3가지. 자, 너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렇게 1가지. 이걸 싸그리 다 더해주면 요 앞에 몇 개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자 4팩토리얼은 24니까요 2 곱하면 48. 그 다음 3팩토리얼은 6 곱하기 3이니까 18. 너는 2. 그리고 1개까지 다 더해주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겁니까? 69개가 되겠죠? 그러면 69개 다음 몇 개? 오케이. 70번째. 이렇게 우리가 몇 번째인지를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요런 방식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일단은 A로부터 시작하는 문자열 당연히 너희들은 몇 개입니까? 4팩토리얼 24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개, C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개, D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개. 아, 여기까지 벌써 24 곱하기 4 96개를 사용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그 96개의 다음 그게 100번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 정도는 우리가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은 작은 알파벳, 즉 앞에 알파벳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면 A, B, C, D가 올 거고요. 그 다음은 A, B, D, C가 되고요. 이제 2개 바꿨으니까 세 번째 요 친구를 바꿀 차례 A, C, B, D가 될 거고 마지막 A, E, A, C, D,
B가 우리가 97, 98, 99, 100번째로 이렇게 찾고자 했던 I구나 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째 오는 문자는 뭐 EAC, DB 요렇게 우리가 찾아내주면 됩니다. 자, 이 결국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나하나 세기보다는 이런 순열의 방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황을 분류해서 연산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예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